네, 이번에는 라스트 콜 시간입니다. 시장의 최전방에서 투자를 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교보생명 교보금융연구소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각각 0.1%, 0.8% 상승했습니다. 주말간에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가 대두되며 니케이가 마이너스 1%가량 빠지고 상해라든지 이제 그 홍콩 증시도 사실 부진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 반도체 강세가 코스피 하단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1.1% 오르고 SK하이닉스가 1.5% 오르는 등 오랜만에 반도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요. 수출입 동향에서 관세 여파로 전체 대미 수출이 약 마이너스 8% 정도 전년 동기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제 21%가량 상승을 하면서 이 수출 호조가 아마 대형 반도체 수급에 좀 지지를 해주는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산이라든지 화장품 등 관련 업종들, 특히 이제 대형주 업종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세부 업종으로 보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HD 현대중공업 5%, 현대 로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약세 종목을 보자면은 대선을 앞두고 금융주로 몰렸던 수급에서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일부 출현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4월 저점 대비 한 50% 상승한 특히 이제 증권이라든지 은행 쪽에서의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되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KB금융이 4% 빠졌고 신한지주 4%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곧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권 아래 있는 자동차 업종도 약세를 이어나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철강 관세율을 이제 미국이 50%로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 업종도 이제 약세 흐름을 보여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선방했었던 우리 증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수출 데이터 덕분일까요? 이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보이면서 오늘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빨간불을 켜주는 흐름 보였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대형주 흐름이 좋으면서 어느 정도 지수에 있어서 방어적인 측면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금융주, 은행주와 관련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만큼 이 부분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수요일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연구원님? 네, 오늘 코스피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휴장을 앞두고 뚜렷한 주가 방향성을 결정질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좀 대선 이슈가 크게 작용하면서 대기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도 여전히 변동성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하방은 일정 부분 지지되나 업종별 순환매 대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쪽에서도 보자면 저희가 이제 2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으로 보자면 ISM 제조업지수 미국 쪽에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즉 예상치를 보자면은 관세에 대한 충격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면서 4월 대비해서 둔화 가능성을 이제 예상치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과 유예가 진행되는 5월의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일단 확인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만 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모두 약간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관세 행보가 그 변동성의 중심이 있긴 하지만 이 불확실성 자체가 저희가 4월, 5월을 지나가면서 서서히 조금 옅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의 이제 대대적으로 하락 국면 정말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시기상조고 프라이싱을 하는 거는 좀 많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방 부분은 일정 부분 지지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별 순환매 대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마별로 보자면은 짧게는 저희가 그간 이제 정책 수혜주들의 변동성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업앤다운이 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 직후 재료 소멸에 더해서 저희가 ISMG 제조업지수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시장에서 가장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미국 쪽에서 핵심 지표가 고용 지표거든요. 고용 지표가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 그간 이제 높게 상승했던 업종에 있어서 그 물량이 조금 출회될 수 있음에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업종은 지주와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정부 출범은 재정지출 확대와 신성장 모색 과정에서 주가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제도 관련 지주회사 등의 이제 리레이팅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조선과 방산, 원전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중에 코스피가 5%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나 실적과 업황 전망 개선이 가능성이 두드러진 해당 업종들이 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약진을 했던 점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업종들이 이제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업종을 좀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 팔로우업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습니다. 또 ISM 제조업 지수 지표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과연 그 지표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책 수혜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 만큼 그때까지 이벤트와 관련해서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스트콜에서는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야간투자본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정리부터 그리고 내일장, 수요일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되는지 전략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시 또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